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춘추 시대 때 오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춘추 시대의 5대 패자를 말합니다. 당시 여러 제후의 군주가 모여盟약을 맺는 것을 해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명을 주도하는 이를 패자라고 했는데, 패자라는 개념 자체는 조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즉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강태공에게 관백 즉 방백을 제수하며 제후들의 의도마저 상으로서 생기는 개념입니다. 춘추시대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 해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제왕실을 소화하고 조나라 천자에 의한 천하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외교의 행사를 성사시키고 제후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외교만 보유해도 가능했으나 제왕실의 신과 관여가 갈수록 실탄에 따라 실제로 해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포함하여 강력한 국력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실상 춘추시대의 패자는 당시 가장 강렬한 제후들의 의면은 개정으로 청명되었고, 실제로 이 아래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춘추 오패를 구성하는 제후들은 이 상황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사서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추 오패는 단어만 보고 춘추시대의 5명의 패자만 존재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패자는 비공식적인 호칭이며 제왕실과 제후 간의 합의로 1대 패자, 2대 패자 같은 식으로 직함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춘추 전국시대의 조나라 공인 마지막 방백은 그 당시 해명을 주도한 진흑으로 간접에서 따라서 이 인물도 패자의 일원입니다. 패자는 단순히 해명을 주도한 제후에게 후대 평가가 곁들여지는 불리한 호칭입니다. 이 중 5명을 꼽아 춘추 오패라고 칭하는 것은 단순히 음양 오행설의 영향에 불과합니다. 역사서마다 기준이 달라 각각 서로 다른 5명의 제후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여러 제후들이 모든 강력한 제후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단들을 볼 것입니다. 정국 차군자가 어느 정도 동시대에 살았던 춘추 오패도 동시대에 산 관계들이 많습니다. 준패자까지 합쳐서 보면 제황공, 제나라 목고, 송나라 향공, 제기관이 겹치고, 진문공은 세 사람과 동시에 제후가 겹치지 않으나 동시대 인물로 제항공이 죽고 7년 뒤에 즉위했으며 처자광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것을 보거나 유일하게 춘추 오패를 생물이 겹치지 않는 듯합니다. 이거를 따져보면 제경공 합녀, 오왕 합녀, 오왕부차, 오랑구천이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일찍이 춘추 시대의 패자로 평가받은 일이 여러 대 있으나 춘추 오패라 하는 이 가운데 5사람을 긋고 있습니다. 굳이 5사람을 꼽는 이유는 음양오행설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시대상 앞선 5인물은 제황공, 진목공, 송양공, 진문공, 저장황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제황공, 진문공, 저장황, 오왕합녀, 오랑구천을 꼽기도 합니다. 여러 이견도 있지만 제황공, 진문공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처장황과 진목공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 따라서 오왕포차와 합녀, 오랑구천, 송양공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드물게 제경공과 정장공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범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들로는 다음의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황공과 진문공은
이 기준들을 대체적으로 모두 충족시킨 춘추시대의 패자입니다. 여기서 춘추읍의 범죄에서 제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사하게 저 장관 진박군 역시 약간의 길고 사유를 가진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함, 함려, 부차, 월암, 고창, 성양공 등의 경우는 독에 따라서 이 군주들에게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자주 언급되는 피해자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피해자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백의 위치에 오른 군주들은 준하 장관 일의 후작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복공은 후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영공께서는 이를 두고 문공이나 장호의 벼보다 한 수 아래로 드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천하는 공식적으로 자작했지만 실제로는 정성왕 이후부터는 창왕이었으며 저성왕 이후부터는 주변 제국에서도 이를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나라의 제국들이 해명에 참전했을 때 월자고 오자로 각각 칭하였으나 실제는 칭호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춘추 오패라는 개념을 통해서 춘추 시대에는 5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주의 역사에서도 춘추 오패에 포함시키는 패자가 다르듯이 춘추 시대에도 이런 피해자들이 쟁패하였습니다. 5명을 굳이 뽑는 이유는 운명 오해에서의 영입니다. 따라서 춘추 오패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종류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춘추 오패는 개별 군주를 걷는 개념으로 춘추 시대 전체를 이루면 전반적으로 진과 남쪽의 초의 대결로 여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자들의 화려한 목적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들을 말년까지 살펴보면서 춘추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당 패자들이 글던 국가보다 넓은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항공 포사가 관정이 그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특히 관정이 죽자 그가 증명하지 말라고 했던 이들 수초, 야가 개방을 모조리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들 때문에 반란과 호작이 다툼이 벌어지면서 강금우 더보지 않았고 굶어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내전에 휘말린 자식과 신하들이 오랫동안 시체를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관정과 함께 맹군으로서 긴 세월을 모셔올 정도의 이들을 비참한 세월을 맞이한 이유는 신을 믿고 대박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나 자기 세력과 이렇게 자신을 기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 전나라는 태평공고의 지위를 늘어놓고 약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이 지역의 지위를 잃지는 않았지만 이후 정국시대 초기인 교년 386년에 이르러 교성 전시에게 나라를 빼앗겨 받았습니다. 태왕망으로부터 이어진 강성 여시의 전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송양공 완벽한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하와 결전을 벌여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하들이 반대에 무릅쓰고 군사를 잃고 나온 주제에 천하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도 건너서 죄를 지고 있는데 페어플레이를 위한 그대로 죽었습니다. 군대가 대피했을 때 물론이고 자기 또한 크게 부상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 죽었습니다. 이런 성량지인이라고 고소성을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이 일을 변호하기도 하여서 한미자 등의 박하 진영에서는 비판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과 양공 진영에서는 양공 번연에게 큰 악행량을 미쳤다는 것에서 큰 실체로 범위 정당할 것입니다. 애초에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강경
금령을 가지지 못한 송나라였던 만큼 송영공은 이후에도 천나라 이동의 지옥 사이에서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왕 함령과 올가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상처가 노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전에서 오랑 윤상이 죽은 시점이라 성적의 생각이 느낀 거라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왕포차는 구천을 굴복시켜 국수를 설정했으나 법령이 서실을 이용한 명인계에 넘어가 결국 고천에게 잡혀고 나라도 망하였습니다. 싱산들을 유명 호사에서 가시나무 위에 누워 잠을 자면서 원한을 잊지 않고 복수에 성공했으나 마찬가지로서는 쓰레기를 핥으며 보스를 하지만 고천은 제물이 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네요. 오나라 부차입니다. 오랑 고천은 싱산당에 오랑 부차에게 복수를 하는 데 성공했으나 법령은 그 직후 오랑 고천은 고통은 함께 나눌 수 있어도 성공은 나눌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하고 천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해는 그대로 그를 따르는 문정도 만든 공신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죽은 직후 오른 쇠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협달성 이후의 모습이 비교적 좋지 않았던 패자들과 달리 다음의 패자들은 전심을 잃지 않고 비협을 단단히 하여 후대를 이기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초장화 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아들인 공황의 시세까지 안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천나라는 춘추시대의 전체의 근처 진과 비협을 다투며 강된 국가로 나왔습니다. 전국시대에 대한 비협을 다투는 전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대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진문고는 춘추 5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위 당시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폐제가 된 후 짧은 기간 동안 지휘했지만 진문고의 취세 이후 진은 사실상 춘추시대의 전체 폐자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이 나라, 한나라, 전나라의 세 나라로 분리되지만 이들 국가들이 전국 칠형의 시대 자리를 차지했을 만큼 진은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진시황 진목공은 제38년으로 오랜 제위를 누리고 사망하 죽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딸과 사위인 농업과 소사가 하늘로 올라가자 신선수를 너무 연모하다가 하늘 날아 올라가는 꿈을 꾼 직후 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진강공이 서형의 풍습으로 무려 117명의 사람을 같이 진목공과 순장했다는 것입니다. 덕이 높아 삼랑이라 불리었는 차자씨의 아들 음식 중행 계모도 이때 같이 순장되었습니다. 원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춘추 자시전을 쓴 자구명은 순장 때문에 목곡이 진정한 패조가 될 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사계도 이 계획에 실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나라는 인제포에 큰 타격을 입어 진목복의 활력에도 꽤 긴 기간 침체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진목공이 기틀을 다져놓는 진나라는 이마저도 극복하고 결국 춘추 전국 시대를 끝냈으며 어찌 보면 후대의 가장 큰 흔적을 천재를 대신해 제후를 소집하여 회명을 주도하고 여기서도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제 질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로고 그것을 뒷받을 수 있는 군사력을 포함한 강경 공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훌륭한 통치력과 선풍을 갖추는가에
그리고 이 항목들이 궁극적으로 목적으로서의 주문, 즉 명목상으로 주 암시를 중심으로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지켜낼 능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남긴 페이지에 언급했듯이 이런 조건을 갖춘 자만이 진정한 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춘추시대의 패자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